반갑습니다, 여러분. 5주 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응원의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권을 분석하기보다는 대구의 역사와 평소처럼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예의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달성공원입니다. 먼 옛날 대구의 이름은 달구벌이었는데요. 달성은 그 이름에서 비롯된 신라시대 초기의 토성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유력 부족 세력이 있었는데 신라에 의해서 함락되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달성이란 지명에서 유래해가지고 달성군, 달서구의 지명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곳을 일본 사람들이 공원으로 조성했고요. 이후에 대구시에서 이 공원 안 저쪽 보시면은 동물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은 왔을 유명한 명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대구가 남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벚꽃들이 지금 막 개화를 해서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오늘 좋고 한데 대구가 조심스럽게 봄을 맞이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경상남도 남부에 위치한 광역시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부산에 이어 1981년도에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이 직辖시로 승격되었고요. 1995년도에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특별시 다음으로 위상을 가진 행정구역으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와 마찬가지로 독립시입니다. 하위 행정구역으로는 동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읍면을 관할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광역시는 법적으로 대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대구광역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인천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 되어 있고요. 인구도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많은 24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8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6.25 때는 낙동강의 최전선 기지로 되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대구역 앞으로 왔습니다. 1905년에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생긴 역입니다. 당시에는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과 함께 르네상스 건물 양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1978년도에 현대식 양식으로 바뀌었고요. 2003년도에 민자 역사로 되면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대구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중심으로 보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북쪽은 팔공산 산맥으로 막혀 있고 남쪽은 비슬산 산맥으로 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으로 가면 낙동강으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평지이자 분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생긴 게 수성구하고 동대구역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데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수성구가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대구역 앞은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가 번화가였어요. 이렇게 게다가 이제 남쪽 동성로 쪽으로 쭉 내려갔는데 현재는 이제 그쪽이 번화가긴 한데 예전부터 있던 그런 번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이 현재 포지션으로 말하면 서울로 비교하면 용산역이나 영등포역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동대구역에 KTX 여기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대구역의 위상은 동대구 쪽으로 넘어갔는데 위치가 그래도 좋다 보니까 일반 철도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넘어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 오면 야구장 있잖아요. 그게 제가 서 있는 북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저 동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우선은 이 앞에 보면은 대구 중앙로 사거리가 있어요. 요에서 이제 쭉 중앙로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중앙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는 대구 읍성이 있었습니다. 그 읍성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서송로고요. 동쪽이 동성로, 남성로, 북성로. 지금은 길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대구 읍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길이가 2.7km 정도 되었고 높이는 5m의 성이었어요. 읍성이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1590년 당시에 그때 선조왕 때인가 그때 이제 일본 침략을 대비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그 이게 지금 대구 읍성이 있던 거를 이제 인공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현재 그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가 딱 보면은 이렇게 읍성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그 서쪽 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쪽 문 밖에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그 서문시장입니다. 예, 우선 그쪽으로 먼저 갔다가 오겠습니다. 서문시장 앞으로 왔습니다. 대구 읍성의 서쪽 문 밖에 있다고 해서 서문시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3대 시장이 있었는데 평양시장, 강경시장과 함께 3대 시장이었습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키운 대규모 재래시장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그것은 일제시대 때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3대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 유기전이 금남 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양 그 도성 안에는 시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그 큰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 잘 조성되어 있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셋째 주예요. 그래서 여기 서문시장은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휴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몇몇 가게를 제외하고는 많이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예. 다시 왔습니다. 예. 서울에는 한양 도성이 있었잖아요. 그 도성은 그 도읍을 정할 때 그 도읍 안에 있는 성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즉 왕이 살고 있는 성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읍성이었잖아요. 근데 읍성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구 읍성도 처음에는 그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까지 있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그 상인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때 당시에 그 남문 쪽에 그 외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꾸 침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깐죽대다가 성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하고 그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부수기 들어오는데 당시에 그 여기 대구에 도지사가 있었어요. 박중량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일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부시거나 철거할 때는 한양의 그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없이 바로 철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구 읍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 외에 이제 계신 분들은 대구에 읍성이 있었다는 거 잘 모르시고 여기가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에 그렇게 읍성이 있으면서 사라지고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의 길길이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통안에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대구가. 그 다음 편에 저희가 수원 갈 건데 수원도 일종의 그 읍성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정조대왕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원형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그렇게 보존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아래로 다시 가보실까요? 예. 중앙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저녁인데요. 현재 이곳의 느낌은 서울 무교동하고 종로, 을지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서울 도성 4대문 안도 전쟁 이후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의해서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건데 대구를 딱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구가 신도시로 조성된 그 도시가 아닌데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광역시는 보면 인구가 폭증을 하면서 그 주택들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 도로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들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기 그 대구는 일제시대 때 일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측량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1960년대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정비를 한 상태다 보니까 이 대구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앙로 쪽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동성로 쪽에. 그렇게 이렇게 밀집되게 모이게 되고 그 단일 핵심 체제의 그 상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한양 도성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단일 그 체제였어요. 그게 나중에 70년대 이후에 영등포하고 강남으로 그렇게 분산이 되어 왔습니다. 아무튼 이 대구는 도로가 이렇게 그 잘 정비되어 있는 이유가 과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는 현재 그 지하철 노선이 3개가 있거든요. 현재 제가 있는 대구 중앙로 여기가 1호선이고 저 아래 가면 2호선 있고 또 3호선이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로에서 동성로로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갔던 대구역이 저 뒤쪽에 있는데요. 대구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가면 저 아래 그 반월당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상권의 범위가 길이로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상권의 범위가 서울의 명동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서 있는 곳이 을지로 입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서 반월당역이 명동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도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한 60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가로로 보면은 이쪽 길이도 한 500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상권이고 이쪽이 전국구 상권입니다. 대구 동성로 상권이. 그리고 이 상권이 저 대구역 앞에 일제시대부터 활발한 상권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대구 중앙로역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하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역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저희 갔던 그 범기역 있죠. 범기역도 이렇게 출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권 범기역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 읍성이 이제 철거되면서 이 동성로가 된 건데 대구 읍성의 그 동쪽에 있던 자리 있죠. 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성로가 된 겁니다. 예. 과거부터 대구역 앞에 있던 상권하고 대구 읍성이 철거되면서 동성로 상권이 이렇게 생기면서 상권이 더욱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구 이 동성로 상권은 이 대구가 지금 원도심의 그 내륙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상권이 뻗어나가려면 이렇게 바다 쪽으로 가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근데 대구는 그 이 평지고 그 내륙 그 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원도심으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대구 백화점 앞으로 왔습니다. 대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일제시대 때인 1944년에 대구 상해가 그 효시가 돼서 1969년도에 현재 위치로 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대구역 앞에 있던 상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확장이 되고 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역을 기반으로 둔 백화점들이 몇 개 남아 있지 않은데 오늘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은 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가 유명한 게 양념치킨하고 양념무가 이 대구에서 개발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교촌치킨, 멕시카나 호식이 2마리 치킨 있죠. 거기가 대구를 기반으로 둔 예, 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대구가 또 그 미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를 1993년도에 처음 왔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이 대구교도소에 보면 경비교도들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외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여기 와서 이제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 대백을 비롯한 이 상권을 보면서 놀랬죠. 아,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큰 상권이었구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 대구가 미인들이 많잖아요. 보면 이제 연예인들 얘기하면 김희선 씨, 뭐 송혜교 씨, 그다음에 손예진 씨, 뭐 아이린, 기타 등등 대구가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미인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제가 93년도에 왔을 때도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딱 와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패션이나 이런 게 아주 좀 다르네요. 제가 쭉 여기 왔는데요. 이쪽은 그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가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여기 상권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실례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긴 판매 매장 위주로 쭉 양쪽으로 되어 있고, 저 이제 반월당역으로 내려가고, 요 양옆으로 이제 골목골목 들어가면은 이제 먹자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그 영업들을 안 하고 있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저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호흡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남성로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로 상권은 기존에 1호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월당역이 생기면서 2호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상권에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작용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구 그 지역 내에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대구를 벗어난 1시간 거리 안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대구는 현재 그 지역 내 총 생산성이 전국에서 그 하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섬유 산업과 경공업 산업으로 유명했었는데 그것이 80년대 이후에 사양 산업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딱 숫자만 놓고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가 1인당 또 가구당 소득이 높고, 국토부 조사에 의한 그 지자체의 평균 또 자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대구가 서울에 이어서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는 정리해보면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내부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도시이고 주거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대구인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상권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특별한 관광지도 없는 상황인데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구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